안녕하세요. 치트키보다 빠른 책트키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데도 의지력이 필요한데요. 과연 당신의 의지력은 얼만큼일까요? 여기 블랙핑크, 방탄소년단보다 유명한 세계 1위 유튜버가 있습니다. 구독자 2억 4천만 명에 430억 뷰가 넘는 조회수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인데요. 미국에 사는 98년생, 26살 미스터 비스트라는 유튜버입니다. 예를 들어 남극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50시간 텐트에서 살아남는 영상을 찍기도 하고 자신을 땅에 산채로 묻어 50시간 동안 버티기도 합니다. 영상들은 하나같이 일부러 자신을 극한의 상황 끝까지 몰아붙인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물론 이 유튜버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미스터 비스트라는 채널은 2012년에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4년 동안 매일 유튜브를 했는데 구독자가 꼴랑 2,000명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결국 1억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거대 채널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구독자도 구독자지만 이 유튜버는 어떻게 이러한 영상을 계속해서 콘텐츠로 제작하고 도전할 수 있는 걸까요? 그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의지력 그리고 자기 절제력이요.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에게 없는 두 가지이기도 합니다. 도파민에 절어진 사람은 자신 스스로 선택한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부족합니다. 단지 의지력의 문제만은 아닐 거고요. 우리 곁에는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항상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기 절제력을 키울 만한 환경을 갖춘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계적인 심리학자 로에프 바우마이스터가 자기 절제와 인내심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의지력의 재발견에서 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의지력은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요.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100으로 시작한 에너지는 매일 하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의지력이 다 소진되는 순간 우리는 게임, 고기, 술, 야동 등 유혹에 굴복하게 됩니다. 독일에서 200명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에 수시로 7번 울리는 알람을 몸에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알람이 울릴 때마다 어떤 종류의 욕망을 느끼는지 기록했어요. 이 알람이 울릴 때마다 50% 정도의 사람들이 욕망을 느꼈고 또 하루 중 아무 때나 4명의 사람을 지목할 경우 1명은 욕망과 싸우느라 의지력을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욕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순위 욕망은 식욕이었습니다. 2순위는 수면이었고요. 3순위가 성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순위 욕망은 SNS 확인, 음악, TV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취하는 행동도 다양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것인데 간혹 직접 유혹을 억누르거나 하던 일에 더 집중함으로써 유혹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잠이나 섹스 그리고 소비에 대한 욕망을 억누르는 데는 비교적 성공했지만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처럼 일하는 시간에 휴식하고자 하는 욕구를 억누르는 데에는 약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의지력을 동원해 유혹을 이겨내는 경우는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자기 절제력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욕구를 참는 데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자기 절제력이 강한 사람들이 의지력을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상대적으로 유혹과 내면적 갈등에 덜 시달리기 때문에 의지력 소진도 그만큼 덜한 것입니다. 이는 네덜란드, 미국의 최근 연구 결과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즉 자기 절제력이 뛰어난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그들은 자기 절제력을 위기를 헤쳐나가기보다는 그것을 방지하는 데 사용했거든요. 또 맡은 일을 끝내는데 충분한 시간들 들였습니다. 차가 망가지기 전에 카센터에 가서 수리를 했고 이가 더 아프기 전에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며 마음껏 먹어도 되는 뷔페는 애초에 피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일을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즉 일을 계속 미루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95% 이상의 사람들이 적어도 가끔은 일을 미룬다고 합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업무 시간의 4분의 1,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정도 일을 미루면서 보낸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특히 여자보다 젊은 남성에게서 이런 경향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충동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를 하거나 과제나 운동을 하는 대신 게임이나 유튜브와 같은 즉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행동을 하며 장기적 결과를 무시하려 하는 걸 뜻합니다. 스스로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나는 일을 더 잘해라고 합리화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지력을 잘 알고 이를 키워야 합니다. 의지력을 키우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자세 교정입니다. 생각이 날 때마다 매일 똑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서 있을 때 짝다리를 짚지 않고 의자에 앉았을 때 엉덩이를 의자 안쪽 끝까지 밀어넣어 허리를 세우는 것이죠. 이 단순하고도 쉬운 훈련은 2주만 지나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반대 손을 사용하는 겁니다. 오른손잡이라면 양치질을 하거나 문을 열거나 컵을 들어 올릴 때 왼손을 사용하는 겁니다. 참고로 책에서는 왼손잡이는 양손잡이인 경우가 많아 고통이 적어 효과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말하는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언어 습관은 그 뿌리가 깊고 변화를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때 습관들인 아시발과 같은 욕은 쓰지 않도록 하고 말끝을 흐리는 사람이라면 네, 맞습니다. 혹은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욕구를 참다 보면 의지력이 좋아지고 이는 금연, 금주, 다이어트, 운동, 철학 등 더 큰 과제를 해야 할 때 좋은 예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지력을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게 사실상 쉽지 않은데요.
그 방법은 나는 습관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라는 책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먹고 싶은 치킨을 참고 살을 뺀다. 빈둥거리지 않고 운동한다. 밤늦게까지 게임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TV로 넷플릭스를 그만 보고 공부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앞의 보상에 굴복하도록 만들어졌거든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유롭게 준비를 하고 나가면 붐비지 않는 지하철을 탈 수 있다라는 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5분만 더 자자라는 보상을 이기지 못하고 알람을 끄고 맙니다. 이 한 잔 더 마시면 내일 속초에 시달리게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손에 든 소주잔, 맥주잔이라는 보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업무나 숙제를 뒤로 미루면 나중에 당신이 곤혹스러워질 것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이라는 보상을 계속합니다. 왜 나중에 받을 보상을 기다리지 못하는 걸까요? 수렵, 채집을 하던 먼 옛날의 인간과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뇌구조에 아직 큰 차이가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몸과 마음의 99%는 사냥하던 생활에 적합하게 길들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시절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생존과 직결된 음식을 얻는 일일 겁니다. 그 시대에는 당연히 또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음식을 발견하는 즉시 먹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거고요. 그런데 현대는 어떻죠?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슈퍼와 편의점은 넘쳐나고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배달을 시키면 문 앞까지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이러한 유혹을 가능한 한 피하고 운동을 해서 쓸데없는 칼로리를 소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비결이 되었거든요. 당장 내일 호랑이나 사자에게 공격받아 죽을지도 모르는 시대의 남성에게 연애를 즐기거나 여유를 즐기는 모습은 없었을 겁니다. 자신을 받아줄 여성을 발견하는 즉시 재빨리 성관계를 맺어 아이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었을 테니 말이죠. 그러나 현대의 그런 성급한 남성은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사회라는 게임의 규칙은 눈앞의 보상에 달려들지 않고 멀리 있는 보상을 얻는 것으로 변화되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플레이어들의 성질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괴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회라는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종이 울리면 침을 흘리듯이 무의식을 건드리라고 합니다. 머리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에너지를 덜 쓰는 대신에 행동으로 바로 실천할 수 있게 설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습관의 힘에 나오는 3가지 방법으로 간단히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호고요. 두 번째는 반복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보상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술을 예로 들어볼게요. 아마도 당신이 술을 좋아한다면 다음에 나오는 신호들이 자극을 줄 겁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의 편의점, 주말에 친구의 결혼식장,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회, 따뜻하게 온천을 하고 나온 후, 땀 흘리며 운동한 후, 아름다운 여성과 데이트, 그리고 이 신호가 끝나면 반복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루틴 같은 걸 뜻하죠. 신호에서 시작되는 정해진 행동들이거든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수제 맥주를 산다. 결혼식장에서 와인이나 맥주를 마신다. 온천 사우나, 헬스가 끝나고 생맥주 한 잔을 마신다. 저녁을 먹으며 소주나 막걸리를 마신다. 사실 하나의 반복 행동이 다음에 반복 행동을 시작하는 신호가 되곤 합니다. 밥을 먹으면 담배를 핀다. 아침에 출근해서 모닝커피를 마신다. 등 습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상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어려운 건데요. 사람은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으면 수십 번이라도 그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좋아하는 여자와 사랑을 나눈다. 어떤 일을 했더니 돈이 생겼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좋아요를 받는다. 등 우리가 흔히 아는 도파민 중독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만 남길 수 있을까요? 하나, 내가 생각하기 하기 싫은 일을 하나씩 해본다. 사소한 거라도 좋습니다. 회피하고 감춰두었던 지금 떠오르는 그 생각을 바로 하는 겁니다. 책상 앞에 정리정돈일 수도 있고 청소기 돌리기, 세탁기로 빨래 돌리기, 설거지하기, 걸레질하기, 화장실 청소 등 많습니다. 미뤄두었던 일들 중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겁니다. 우선 명확히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거창하고 대단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지금 당장 떠오르는 아주 간단한 것들을 목표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둘, 원래 하던 루틴 습관에 내가 원하는 습관을 살포시 얻는다. 회사에 다닌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을 할 겁니다. 양치를 하고 물을 마시고 머리를 감고 스킨을 바르는 등 자신만의 루틴이 있을 겁니다. 매일 의식하지 않고 하는 행동들 사이에 원하는 습관을 끼워 넣습니다. 저는 요즘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대신 YTN 5분 영어를 듣는 습관을 끼워 넣는 중입니다. 셋, 스스로와 약속한 일을 해낸 후에 보상을 준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더 잘지 바로 일어날지 자신과 싸우게 되잖아요. 만일 당신이 첫 판부터 이겼다면 그 다음의 것들은 아마 더 손쉽게 이뤄내는 게 가능할 겁니다. 스스로와 약속한 일들을 하나둘씩 이뤄낼 때마다 자기 훈응감이라는 게 쌓이게 되거든요. 즉 작은 성공을 계속 맛봄으로써 뇌가 성공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만일 싸움에서 계속해서 이겼다면 참고 참았던 유혹들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무작정 참고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심리적으로도 스트레스 해소가 되어야 하고 보상이 주어져야 우리는 다시금 그 좋은 행동들을 계속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보상을 뒤로 미루되 싸움에서 이겼을 때만 제공하는 것이죠.
저는 이 방법들을 통해 도망치거나 현실도 피하는 행동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만에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여러분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꾸준한 훈련과 극복하고자 하는 약간의 의지만으로 충분히 변화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이니까요.